시마노에서 듀라이스가 처음 출시된 이후 듀라이스는 언제나 로드바이크의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73년 듀라이스는 처음 세상에 나왔고 1984년 아직 변속 레버가 다운튜브에 장착되어 있던 시절 한 단 한 단 정확한 변속을 도와주는 SIS 기술을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1988년 부드러운 변속의 시마노를 있게 만든 하이퍼 글라이드 기술, 1990년에는 로드 자전거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인 브레이크 레버와 변속 레버를 통합한 STI 레버를 출시하면서 시마노의 듀라이스는 자타공인 자전거 발전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2009년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그 어떤 기계식 구동계보다 월등한 성능을 가진 10단 전동 구동기 DI2를 출시했습니다. 이후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바로 오늘 시마노에서는 그토록 기다렸던 12단 구동기 무선 정동과 함께 새로운 듀라이스 R9200을 출시했습니다. 새로운 듀라이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12단. 기어 한 장이 추가되면서 더 촘촘해지고 넓어진 기어비는 고속에서 더 편안하게 케이던스를 유지하게 해주고 어필에서 더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에 출시된 12단은 스프라켓에서 두 가지 큰 특징을 보입니다. 우선 새롭게 출시된 스프라켓 11-30T 그리고 11-34T. 그동안 듀라이스에서는 30T가 최대였지만 이제는 34T까지 공식적으로 지원하면서 50-34T 컴팩트 크랭크를 사용한다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원했던 1대1 기어비를 사용해 어필에서 보다 편하게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1-30T에서는 기존 최소 최대 T수는 동일하지만 중간에 기어 한 장이 추가되었는데요. 기존 15T에서 17T로 건너뛰던 기어비 사이에 16T가 추가되어 스윗스팟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왜 스윗스팟인가 말씀드리자면 동호인이 선호하는 30대 중반의 속도를 유지하기에 가장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11단에서는 컴팩트 체인링의 케이던스 90 기준 15T에서 17T 구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속도 33에서 35로 올리기 위해선 케이던스를 올리거나 기어를 올리고 케이던스를 낮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호인이 가장 주력으로 타는 35km/h를 안정적인 케이던스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윗스팟입니다. 스프라켓 말고 크랭크에도 새로운 스탠다드 규격을 제시했습니다. 기존보다 1T 커진 54-40T 크랭크가 새로운 스탠다드 규격으로 출시되었는데요. 대부분의 동호인들은 아쉽게도 이렇게 큰 크랭크를 쓸 일이 별로 없지만 듀라이스는 근본적으로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 선수들을 위한 구동기, 프로 레이스에서 큰 기업이 요청이 많았고 이건 내피셜이지만 크랭크와 스프라켓이 커질수록 구동 저항이 작아지는 점 때문에 신형 듀라이스가 앞뒤로 T수를 조금씩 늘린 것 같습니다. 12단으로 바뀌면서 기존 휠셋의 허브 바디가 호환되는지 여부 또한 많은 관심사입니다. 다행히 신형 듀라이스 규격은 기존 11단 허브 바디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루머와 달리 MTB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 스플라인 규격과는 호환되지 않으며 역으로 구형 11단 스프라켓은 신형 12단 허브 바디에 장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듀라이스의 두 번째 큰 특징은 바로 DI2의 변화. 가장 먼저 더 이상 케이블과 정션을 이용한 유선 방식이 아닌 그토록 기다리던 무선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아쉽게도 모든 부품이 완벽한 무선 시스템은 아니지만 레버와 뒷트레일러가 무선으로 통신하고 이 뒷트레일러가 유선으로 배터리와 앞트레일러와 통신하는 구조입니다. 무선은 유선보다 변속 속도가 느리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신형 듀라이스의 변속 속도는 기존보다 무려 2배 빨라진 변속을 보여줍니다. 표를 자세히 보자면 뒷트레일러 17T에서 15T로 변경 시 무선 덕분에 통신 자체도 빨라지고 신형 뒷트레일러의 반응성 덕분에 전체적인 시간이 0.2초가량에서 0.1초 이내로 들어오게 되어 무려 마이너스 58%의 레이턴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트레일러의 경우 레버에서 보낸 신호를 우선 뒷도로 받고 유선으로 앞뒤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하늘색 부분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진화된 신형 앞트레일러 덕분에 전체적인 시간은 45% 줄어 예전 뒷트레일러 변속 속도 수준까지 빨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버와의 통신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뒷트레일러는 디플라이와 정션이 하던 역할을 모두 담당하게 되어 이제는 무선 디플라이를 따로 장착하지 않아도 핸드폰과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이 튜브 어플을 사용할 수 있고 가민이나 와우의 현재 기어 단수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뒷트레일러에 포트로 충전도 바로 가능합니다. 이제는 무선 통신이 가능해진 듀얼 컨트롤 레버, 여전히 2개의 유선 포트가 남아있고 이제 우리는 클라이밍 스위치와 스프린트 스위치 고민할 필요 없이 둘 다 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출시된 프로바이브 에버 핸들바의 경우 클라이밍 또는 스프린트 위성 스위치를 매립할 수 있다고 하니 감동 그 자체네요. 레버와 뒷트레일러 사이는 무선 통신, 하지만 뒷트레일러와 배터리나 앞트레일러 등과는 유선 통신인데요. 뒷드와 배터리 앞드 사이의 DI2 케이블은 어떤 프레임이라도
내부에 숨길 수 있으니 깔끔한 외관을 해칠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신형 케이블로 변경되어 TT나 트라이슬론용 TT바 경우 말고는 기존 DI2 케이블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듀라이스는 12단으로의 변화와 DI2 변화 이외에도 많은 디자인적 요소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구동계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크랭크의 변화입니다. 여전히 4암으로 전용 체인링과 깔끔하게 연결된 크랭크암은 비대칭으로 설계되었던 9100과 달리 상하 대칭을 이루면서 조금 더 얇아진 디자인으로 깔끔한 외관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은은한 회색빛으로 그라데이션 처리되었던 체인링은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깔끔한 유광 블랙으로 변경되어 전체적으로 일체감 있고 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크랭크 못지않게 실물을 받자마자 절 설레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앞드레일러. 검은색으로 이노다이징된 플레이트는 크랭크와 통일된 색상으로 멀리서도 강렬하면서도 정말 고급진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소형 모터를 사용하면서 기존보다 눈에 띄게 작아진 이 앞드레일러는 더 날렵하고 에어로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바뀐 앞드 디자인은 신형 듀라이를 질려야 할 심쿵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뒷드레일러는 레버와 통신을 하면서도 기존 정션과 디플라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길쭉하고 복잡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모터와 각종 메인보드가 탑재되었고 이제는 34T를 지원하기 위한 좀 더 길어진 풀리 케이지도 뒷드레일러가 큼지막해졌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뒷드레일러 뒤쪽을 보면 페어링 버튼과 충전 포트를 찾아볼 수 있고 그 바로 옆에 한계 조절 나사와 비텐션 나사가 보입니다. 완전히 바뀐 신형 듀라이스 레버의 형상에서는 더 이상 기존의 동글동글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많아진 직선들로 보다 각진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안쪽으로 꺾여있는 레버의 형상인데요. 새롭게 인체공학 성능을 고려한 후드 포지션은 기존 우리가 일부러 핸들바 안쪽으로 레버를 모아서 세팅해서 누렸던 장점들을 그대로 누리면서도 후드를 잡고 댄싱을 치기도 편하고 드랍 자세에서도 레버가 멀지 않아 매우 편리한 이점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라이딩 중 손의 하단으로 움켜쥐게 되는 이 부분은 더 얇아지고 더 길어지면서 손의 크기와 상관없이 더욱 안정적인 그립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레버를 쥔다면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이 안정적으로 하단에 위치하게 되고 손바닥의 무게 중심이 쏠리는 위치와 손가락 끝이 닿는 이 부분에는 절묘하게 미끄럼 방지 패턴까지 들어가 있어 신형 듀라이스의 세심한 매력에 놀라게 됩니다. 참고로 이 후드 전면에 보이는 작은 홈에는 뒷드레일러와 페어링 시 LED 불빛이 들어옵니다. 구형 브레이크 레버가 후드 전면 전체에서 작동하던 것과는 다르게 신형 브레이크 레버는 내부의 피벗 구조 변경으로 후드 밑에서 움직이는 작동 방식을 갖습니다. 덕분에 레버의 작동 간격이 넓어지면서 더욱 세밀한 브레이킹 조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레버의 시프트 업, 시프트 다운 역할을 수행하는 두 개의 변속 버튼은 기존보다 5.1mm 커지면서 드롭 포지션에서도 편한 변속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두 버튼 사이의 오프셋, 즉 높이 단차가 1.5mm 더 생기면서 장갑을 끼거나 급박한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버튼의 구별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더욱 세련된 모습을 자랑하는 신형 브레이크 캘리퍼를 보면 완전히 달라진 블리딩 포인트 덕분에 정말 편안하고 안정적인 블리딩 정비가 가능해졌습니다. 직접 블리딩 정비를 하는 라이더라면 정말 환영할 소식이네요. 또한 원피스 구조로 통합된 설계 덕분에 캘리퍼의 강성은 더욱 극대화되고 더욱 경량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거, 브레이크 패드의 클리어런스가 10% 증가되면서 이제는 로터와 간섭으로 발생하는 칼간 소음도 훨씬 줄어들겠네요. 브레이크 로터나 체인은 이전에 보던 제품입니다. 바로 시마노 XTR 등급의 로터와 체인을 가져왔는데요. 기존 듀라이스 로터보다 MTB에서 사용하는 XTR 로터를 무게와 성능 면에서 더 선호하는 프로 선수들의 니즈를 받아들여 XTR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토록 정말 많은 변신을 거듭한 신형 듀라이스 R9200. 그러면 기존 듀라이스 R9170 라이더들이라면 과연 이번 신형 듀라이스 R9270으로 넘어갈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아내를 설득할 확실한 이유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장점은 바로 12단 기어. 한 단이 추가되어 34T를 사용한다면 1대1 기어비를 사용해 힘든 어필도 보다 수월하게 오를 수 있게 되었고, 기어비를 넓히지 않더라도 16T를 추가하여 스위스팟을 만든다면 훨씬 효율적인 평지 고속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루나틱 마루도 이 16T 하나 쓰기 위해 11T 버리고 1228T라는 스프라켓 조합을 만들어 사용 중이니 기성 제품으로 16T를 제공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두 번째로 감성을 자극하는 블랙 이노다이징 앞드 플레이트입니다. 시마노에서 그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앞드레일러가 있었나요? 강렬한 카리스마를 뿜뿜하는 이 듀라이스 앞드레일러는 그 자체만으로 난 신형 구동계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선 통신 레버로 바뀌면서 더 깔끔해진 핸들바의 케이블링을 언급해봅시다. 겸사겸사 작아지고 인체공학적으로 바뀐 레버의 형상과 발전된 레버의 그립감은 작은 손 라이더에게도 매우 좋다고 어필한다면 신형 듀라이스 허락에 보다 가까워질 것입니다. 어쩌면 사소한 하지만 누구에게는 매우 중요한 위성 스위치, 신형 듀라이스에서는 클라이밍 스위치와 스프린트 스위치를 모두 장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벌써 10분 넘게 신형 듀라이스가 좋다는 건 말했으니 이제 누구도 다 신형이 좋다는 건 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신형은 기계식 없이 DI2로만 출시되었다는 거 아시나요? 대체 왜 전동 구동기만 출시가 되었을까요? 시마노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동 구동기와 기계식 구동기 사이에는 메꿀 수 없는 격차가 있기 때문이죠. 혹자는 어차피 버튼 누르는 것만 다르고 변속되는 건 똑같지 않냐며 대체 왜 DI2를 그렇게 칭찬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전동 구동기를 소유하고 사용해봤다면 전동 구동기 뿜이 왜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극도의 DI2 칭송자인 루나틱 멤버 마루는 카본 휠셋과 전동 구동기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을 때 고민 없이 전동 구동기를 선택한다고 할 정도이니 대체 무엇이 DI2를 이토록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전동 구동기를 사용하는 라이더라면 변속 트러블이라는 단어를 아예 알지 못합니다. 변속 트러블이 날 수가 없는 구조, 만약 드르륵거리는 변속 트러블이 난다면 이건 행어가 휜 경우밖에 없을 정도로 완벽한 변속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트리밍이라는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똑똑한 앞드레일러가 알아서 최적의 위치를 세팅해주기 때문이죠. 한 번의 터치로 작동되는 다단 변속 역시 전동 구동기만의 매력입니다. 힘들게 레버의 깊이로 다단 변속을 컨트롤하거나 여러 번 연타하지 않더라도 손가락을 그저 누르고 있는 동작 하나면 풀 이너에서 풀 아우터까지 한 번에 다단 변속이 가능합니다. 레버를 보면 후드에 숨겨져 있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히든 버튼은 새로운 듀라이스에도 탑재되어 있는데요. 설정에 따라 히든 버튼을 통해 변속을 할 수도 가민이나 와우에서 데이터 페이지를 넘기는 용도로도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속도기와 연동한다면 속도계 데이터 페이지에 현재 기어비를 그래픽으로 띄워서 굳이 뒷드레일러의 시선을 보내지 않더라도 내가 몇 단을 사용 중이고 심지어 기어 변속을 몇 번 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사용하신 유저라면 전동 구동기의 매력은 참을 수 없습니다. 기계식 구동기의 디스크 브레이크 레버는 정말 크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전동 구동기는 이와 달리 레버에 복잡한 변속 장치가 없기 때문에 훨씬 컴팩트하고 예쁜 디자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차이는 정말 확연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차를 할 때에도 완벽한 방수가 되면서 기계식처럼 케이블 녹슬 걱정 안 해도 되고 변속할 때 들리는 징징거리는 변속음은 오버에 오버를 더하자면 스포츠카의 배기음 마냥 라이더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이처럼 전동 구동기의 매력이 기계식보다 넘치기 때문에 이번 신형 듀라이스는 DI2로만 출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어 한 장에 추가되고 무선 통신 기술이 들어간 듀라이스 9270 그룹셋, 로터를 제외한 그룹셋의 무게는 컴팩트 크랭크의 11의 30T 기준 2107g입니다. 전작보다 약 30g 정도 소폭 증가했지만 한 장의 스프라켓과 무선 통신 기술이 추가된 것을 생각한다면 기대보다 더 가벼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대 구동기 회사 모두 로드 자전거용 12단 전동 구동기를 출시한 지금 가장 가벼운 무게를 보여주는 브랜드는 역시나 실내의 시마노입니다. 구동기와 더불어 이번에 신형 듀라이스 휠셋도 출시되었습니다. 림 높이는 36mm, 50mm, 60mm 세 가지, 종류는 각각 튜블리스 레디와 튜블러 두 종류로 출시됩니다. 이번 신형 듀라이스는 특히 튜블리스 레디 라인업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MTB 시장에서 검증 완료된 시마노 산악용 허브를 기초로 다이렉트 인게이지먼트 기술을 적용, 강성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림은 내경 21mm 광폭립을 채택하여 측풍 영향을 줄이고 적정 공기압을 낮추면서 승차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새로운 구조의 허브 덕분에 측면 강성, 수직 강성과 주행 강성이 모두 좋아졌고 특히나 주행 강성은 기존 대비 64% 향상되었습니다. 신형 듀라이스 휠셋의 허브 바디는 기존 11단 스프라켓과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규격의 12단 허브 바디가 장착됩니다. 더욱 많은 홈이 촘촘하게 파여져 있는 신형 12단 허브 바디. 이 작은 부품에서 시마노는 무려 45g을 덜어냈습니다. 11단 허브 바디보다 스프라켓과의 연결부를 2배나 더 늘리면서 더욱 신뢰성 있게 라이더의 페달링을 온전히 휠셋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형 듀라이스 9270 휠셋의 데칼은 상당히 미니멀해졌습니다. 전작보다 작은 사이즈, 깔끔한 폰트로 변경되었죠. 전반적인 무광 블랙과 합쳐져 고급스러움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휠셋의 마감 상태 역시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엣지 부분의 마감도 거친 것 없이 좋은 퀄러티를 보여주고 튜블리스 레디 휠셋의 경우 출고할 때부터 발려져 있는 이 완벽한 린테이프 처리와 튜블리스 밸브는 라이더가 따로 튜블리스 세팅을 할 수고로움을 덜어줄 것입니다.
린 높이에 따라 구별 가능한 C36, C50, C60. C36 모델은 가장 경쾌한 클라이밍을 담당하는 포지션으로 경량과 주행 강성 모두 향상시켰습니다. 무게는 고작 1350g. 12단의 폭넓은 기어비와 이토록 가벼운 C36의 조합은 라이더가 그 어떤 어필도 두려움 없이 가볍게 오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C50 모델은 브레이크 어웨이를 포함해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포지션으로 기존 C40에 비해 모든 점에서 우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어떤 코스라도 최상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진 50mm 휠셋 C50. 전작보다 10mm 더 높아진 프로파일은 5.1W 줄어든 공기 저항을 달성하였고, 그럼에도 가벼워져 1459g이라는 무게를 보여줍니다. C60 모델은 평지를 무대로 잡는 스프린터를 위한 모델. 향상된 에어로다이나믹 성능 그리고 스프린터들의 엄청난 힘을 온전히 회전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C36, C50과는 다른 스포크 패턴과 더 두꺼워진 스포크가 특징입니다. 그 결과 측면 강성이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스프린터를 위한 C60의 무게 1619g입니다. 이번 신형 듀라이스 출시 기념 시마노의 최상급 클래식 슈즈 에스파이어 RC902의 새로운 기념 데칼 에디션이 출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영상으로 다뤄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새롭게 출시된 구동계 시마노 듀라이스 9200의 특성과 변경된 점을 알아봤습니다. 추후 신형 울테그라 리뷰와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굿모닝 라이세이브, 루나이스테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